오늘은 챕터 2 시제에 관해서 배울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PSS 1, 2가 과거 시제랑 완료 시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완료 시제가 그나마 시제 중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 잘 보도록 할 거고요. PSS 1,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동사에 있어가지고 과거 시제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좀 빨리빨리 나갈 것 같고요. PSS2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되는 친구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SS1 과거 시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거는 동사라는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국어로 치면은 언어상에서 서술어에 해당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즉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뭐뭐다 라고 끝나는 친구가 되겠죠. 이러한 동사, 행동, 동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제적인 접근을 가져보면은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 두 번째는 현재,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이렇게 3가지의 시제를 가지고 우리는 동사에 대해서 서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 시제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동사에게 있어서 과거형을 만드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랑 그 외의 케이스들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서 전부 파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학원에서 이제 6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오늘 수업했던 걸로 기억하고는 있어요.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동사 원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기를 진행하는 그런 동사의 단어들에 ed라는 친구를 붙여주게 되면은 동사의 과거형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예시 살짝 보시면요. mix, mixed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뒤에 ed가 붙어서 우리는 섞다, 얘는 섞었다, 뭐뭐었다 라는 어미가 붙음으로써 동사의 과거형이 만들어진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locked, 그리고 guessed, maintained 등등의 동사들을 보시면은 ed가 붙어있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과거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뒤에 ed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었어. 근데 이미 e로 단어가 끝나 있는 경우에는 그냥 d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은 동사가 과거형이 되려면은 뒤에 ed form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도록 할게요. agree, 동의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네는 뒤에 d 하나 붙이면은 ed 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animate 같은 경우도 animated, 그리고 arrange 같은 경우에도 arranged라고 해서 ed가 뒤에 붙어있는 형태,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도록 할게요. 자음이랑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 얘네들을 쌤이 묶어서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봅시다. 한글에 있어서 모음이라고 하면은 아야, 어요, 오요 등등등 이러한 친구들이 모음에 해당이 될 건데, 영어 같은 경우는 모음이 무엇이 해당하느냐라는 거지. 이거 아직도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상에 있어서 모음이라고 하면은 크게 5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A, E, I, O, U. 그래서 우리 뭐 음악 시간 같은 데 보면은 가창 수행, 빌드업, 워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에, 이, 오, 우 라고 발음을 하는 그 친구들이 영어상의 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모음 뒤에 바로 y로 끝나는 케이스와 얘네들을 제외한 알파벳들과 y로 끝나는 케이스는 각각 뒤에 과거형이 됐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소릴 거예요. 우선적으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y가 ied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경우에는 거기다가 그냥 ed만 추가적으로 붙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각각 예시 2가지씩 보도록 할게요. apply, 적용하다 라는 동사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 뒤에 두 단어를 봤을 때 ly는 각각 자음이기 때문에 y가 ied로 변환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 있는 classify 같은 경우에도 fy라고 하는 친구는 자음이기 때문에 f 뒤쪽이 ied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도록 할게요. enjoy라는 동사.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두 단어가
oy, 즉 모음과 y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ed만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spray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맨 뒤에 있는 단어가 ay, 즉 모음과 y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마찬가지로 ed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라고 하고 있는데 단모음이라는 거는 모음이 단일, 하나만 있다는 소리야. 즉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 이렇게로 끝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다가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붙여주세요 라고 해서 쌤은 보통 더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ed를 추가적으로 붙여주면 되겠대. 이거는 말이 좀 복잡하니까 옆에 있는 예시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t, 떠들다라는 그런 동사가 있대. 얘는 맨 뒤에를 보시면은 at, 모음 자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t를 더블로 tt, ed를 추가로 붙여주기. 그래서 chated라고 우리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grab 보도록 할게요. grab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모음과 자음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b를 더블로 써서 b-e-d 이렇게 우리는 과거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grabbed라고 얘는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save 보도록 할게요. 강세가 앞에 있는 이음절 동사라고 하는데 얘네는 무슨 소리냐? 강세 악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힘을 주어서 더 크게 읽는지. 예를 들어서 이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commit. 방금 쌤이 읽었을 때 보면은 커에다가 강세를 줬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겠지. 이것처럼 강세가 단어의 앞쪽에 쏠려 있고 이 음절 말 그대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 끊어서 읽게 되는 단어인 동사. 이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밑에 단어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 거 visit, visit라고 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세가 앞에 있는 거 확인됐고 이 음절인지 보자. 콩글리시로 읽어보면 visit이라고 되겠지. 즉 두 번을 나눠서 읽을 수 있는 동사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는 동사에 우리는 ed만 추가로 붙여줄 거다라는 거고요. 옆에 보도록 할게요. offer이라는 동사가 있대. 얘도 o에다가 우리가 강세를 넣어서 offer이라고 읽어주기 때문에 이 단어 플러스 ed로 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nter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영어로 읽을 때는 enter이라고 읽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앞에 강세가 있고 enter 이음절로서 동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 ed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 과거형 만들기 빠르게 리뷰 봤었고요. 밑에 있는 프랙티스로 모든 문제들 다 한 번씩 풀어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사라고 하는 거는 뜻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모두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랙티스 1 상에 있는 단어들 중에 예를 들어서 뜻을 모른다. 4번 보도록 할게요. declare. 이 단어 뜻이 뭔지 바로 떠오르지 않아. 선생님 항상 독해할 때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모르거나 헷갈리면은 무조건 뜻을 적고 보라고.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declare,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생각 안 났다면은 찾아봐가지고 여기다가 단어의 뜻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1번부터 100번까지. 읽을 줄 모르거나 뜻을 헷갈렸거나 몰랐다라고 하면은 같이 여기다가 꼭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랙티스 1 문제 다 푸시고 뒤쪽으로 넘어오실게요. PSS 1-2 규칙 변화 과거형 동사의 발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되게 거창하게 나와 있긴 한데 그냥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에 대한 발음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의 과거형은 뒤쪽에 ed가 붙는다고 했었어. 그러면은 뭐뭐드라는 소리가 일반적으로 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패턴으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옆에 있는 발음 기호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읽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기호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알파벳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씩 보시면은 첫 번째는 트라고 발음이 날 거고 두 번째는 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드 라고 우리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용법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트음을 제외한 무성음으로 끝나면은 트로 발음을 한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무성음과 유성음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성조, 뭐 중국어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성조가 있느냐 없느냐, 무니까 얘는 없고 유니까 얘는 있는 거야. 즉 단어를 읽는 데 있어가지고 음의 높낮이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차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t를 제외한 무성음으로 끝나면 t로 발음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단어들 예시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establish 이렇게 한 단어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지. establish 한 음으로써 성조가 위아래로 높낮이가 없었죠. 그 다음 단어 fix 이것도 fix 한 번에 읽게 되고요. rip 같은 경우도 보면은 rip 한 번에 읽어집니다. 그 다음 guess 한 번에 읽어지고요. 마찬가지로 lock, touch 우리는 성조를 가지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인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t로 뒤에 있는 ed를 발음을 해준다는 거지. 방금 읽은 단어들에 t만 붙여주시면 과거형 발음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면요. established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fixed 세 번째는 ripped 그 다음은 guessed 그 다음은 locked 그 다음은 touched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드 발음 가보도록 할게요. 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디귿의 발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성음이기 때문에 성조가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 있다는 점 봐주시면 될 거예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bother 이렇게 읽히는 거 느껴지시고요. 그 다음 fulfill 얘도 fulfill 두 개로 성조가 느껴집니다. 그 다음 maintain 얘도 두 가지로 느껴지고요. refill 얘도 두 가지 성조가 느껴지죠. 그 다음 believe 얘도 똑같이 성조가 느껴지고요. hurry 얘네도 성조가 느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성음, 성조가 느껴지는 단어들은 뒤에 드를 붙여주시면 된다고 해요. 보시면은 bothered, fulfilled, maintained, refilled, believed, hurried 이런 식으로 드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ed 같은 경우에는 드 음으로 일반적인 동사 원형이 끝나면은 뒤에 id를 붙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ed 밑에 보도록 할게요. object 그러니까 ed를 붙여주면 된대. objected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것도 비슷해요. project t로 끝났지 여기선? 그러니까 projected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rovide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provide라는 단어가 id로 발음이 나야 되기 때문에 provided 이렇게 되는 거 느껴지시죠? 그 다음 wanted 이렇게 되겠고요. need도 마찬가지로 needed 그 다음 node도 마찬가지로 nodded 그 다음 add도 마찬가지로 added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발음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QR로서 원어민 발음 들어볼 수 있겠고요. 밑에 있는 practice 2 여기 같은 경우도 발음을 듣고 문제를 나머지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PSS 1-3 불규칙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을 알아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규칙이 있는 동사의 과거형 뭐였었죠? 오케이, ed였었지? 뒤에 ed가 붙는 과거형을 제외하고 한번 불규칙한 친구들을 알아보자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라고 하는 거는 시지상에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다 보면은 3단 변화라는 말을 쓰게 될 거야. 몇 가지로 변화할 것 같아요. 맞아요. 3단으로 변화를 하겠습니다. 총 3개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렇게 3가지의 포맷이 탁탁탁 바뀐다고 해서 우리는 3단으로 변화하는 3단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학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학원 애들은 이거 표를 외우고 있죠. 단어 테스트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동사의 뜻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으로서 아까 쌤이 말한 3단 변화의 포맷을 전부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두 가지 더블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에 오른쪽에 표가 각각 있는 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고요? 그만큼 동사가 종류가 다양하니까 많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내가 beat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다. 그러면은 여기 적어주셔야겠습니다. A to Z 여기부터 끝까지 헷갈리거나 몰랐거나 아니면은 발음을 할 줄 모르는 여기서의 발음은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을 전부 통틀어서 발음할 줄 모르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뜻을 다시 적는 것부터 우리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3단 변화 한 번씩 원어민 발음 옆에 있는 QR을 듣고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다 외우시고 난 후에는 밑에 있는 practice 3 여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얘네들 테스트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점은 practice 3 상에서 밑에 단어의 뜻도 전부 다 적어가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셔야겠고요. 여기 있는 단어 레벨 같은 경우는 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봤자 예비 고1 딱 그 정도기 때문에 이거 마저 해오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 완료 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완료를 나타낸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가 있겠습니다. 이거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먼저 일어나는 것 같아? 이렇게 과거 완료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랑 과거 얘네 두 개가 보시면은 조금 더 시제상으로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는지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 시제상에서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배울 거는 현재 완료라고 얘기를 했었어. 밑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완료라는 거는 생김새가 have pp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pp는 우리 과거 분사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현재 완료가 have pp래. 그러면은 쌤은 물어보겠지.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과거 완료는 had pp가 되겠죠. have의 과거형 had 이렇게만 올라가면 되니까 두 개 어려운 점 없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낼 때 쓴다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현재 완료 시제 포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에서 발생하여서 과거에 종료된 일로서 현재와 관련성이 적을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과거에 시작했어. 그리고 과거에 끝났어. 이거는 그냥 과거 시제라는 거지. 아까 우리가 배웠던 ed 넣고 막 어쩌고 했던 그런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이 그냥 과거 시제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시작은 똑같아. 과거에서 시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은은하게 미치고 있느냐라고 저는 보통 설명을 하기는 해요. 왜냐? 이게 현재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똑같이 have, pp 형태로서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있겠고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have라는 동사가 have로 쓸 수도 있고 has로 쓸 수도 있다고는 했는데 밑에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이나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겠죠. 이제 이거 외울 때 됐다.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거는 나도 너도 아닌 제3의 누군가인데 몇 명? 한 명이다. 그래서 단수. 이러한 경우에 동사에 s를 붙이는데 have 같은 경우는 has라고 아예 폼 자체가 바뀌더라. 이거 계속 머릿속에 넣어서 술술 나오셔야 됩니다. 밑에 예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용법이 크게 현재 완료에 4가지가 있다고 칩니다. 보시면요. 용법이 크게 4가지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쌤이 이제부터 알려줄 거는 현재 완료 상에서 각각의 용법에 쓰이는 키워드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 키워드들이 여기 옆에 보시면 있는 주로 함께 쓰이는 단어라는 단어인데요. 길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키워드라고 불러주도록 할게요. 보통 부사를 띄고 있어요. 보도록 할게요. 완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과거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막 끝났다.
지금에 다다라서야 뭔가 끝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끝남은 현재 시제의 그 시즌 안에 들어있다는 소리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로 주로 같이 쓰이는 애들은 already, 이미 또는 yet, 아직, just, 방금 막, now, 지금 이런 식의 완료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들이 같이 쓰이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무슨 소리냐? 문제가 있어. 문제상에서 예문이 I have finished reading the book now 라는 문장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문장 분석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동사가 생김새가 have, pp네. 그러면 얘는 현재 완료네. 근데 어떤 용법으로 쓰였어? now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이 키워드 완료였었는데 그래서 용법이 완료구나. 이렇게 도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경험 같은 경우에는 have pp 상에서 pp가 보통 비동사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have been, 뭐뭐 해본 적 있다라는 해석이 주로 나오고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경험이기 때문에 몇 번 해봤니, 어디서 해봤니, 뭐 얼마나 자주 해봤니, 언제 해봤니 등의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키워드를 옆에 보시면요. ever, never, 평생 아니면은 한 번도 안 해봤다. 마이너스의 뜻. 그리고 예전에 해본 적 있어. often, 빈도,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나타내는 부사들. 뭔지 알죠? ever, never부터 시작해가지고 often, sometimes 등등등. 이런 친구들 빈도 부사가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once, 그 뒤로는 twice, 두 번, 뒤쪽으로는 기수인 three, four, five 등등등등 하고 뒤에 times를 붙여주면 배수사가 돼. 몇 배, 몇 배.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나타낼 때는 뒤쪽에 3부터는 times를 붙여주시면 되겠더라. 얘네가 어디 쓰인다? 현재 완료 시제상의 경험에서 쓰이더라. 누구랑? 동사가 have been인 케이스랑 자주 쓰인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과 보도록 할게요. 결과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나 내가 결과를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그 이후로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have left도 많이 쓰이고요. have로 보자 일단은. have gone, go의 pp형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결과상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동사가 go나 leave가 많이 쓰인다. 또는 come 이런 거. 동사의 경우가 이러한 친구들이더라. 그래서 go, 가고 나서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상태고 come, 오고 나서 뭘 하는지 모르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leave, 떠나고 나서 어떤지 모르는 상태 lose, 잃어버리고 나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야. buy도 마찬가지예요. 샀지만 이게 어떤 상태인지 모를 때 우리는 얘네들을 결과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적 용법 보도록 할게요. 그냥 계속용법이에요. 계속용법 같은 경우는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때부터 뭐를 해왔다 또는 시간의 그 단위 얼마 동안 해왔다 라고 해서 보통 시즌을 나타내는 키워드인 for랑 since로 같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for 5 years라고 하면은 5살이 아니라 5년이겠죠 여기서는. 5년 동안 살아왔다 라고 하는데 그 시작이 되는 연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의 5년이라는 그 날짜의 단위가 되는 걸 거고 since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연도가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since 2003 이러면 2003년 이후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었고요. 뒤쪽에 있는 practice 4, 5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PSS 2-2 for와 since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 방금 봤었지. 현재 완료 시제상에서 어떤 용법에서 쓰이고 있었더라? 계속용법. 계속적이라고 잘못 말했었죠. 계속용법에 사용이 되는 키워드들이더라. 얘네들은 전부 다 부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해석을 한 번씩 보도록 합시다. 1번 for, 2번 since인데 첫 번째 for 같은 경우는 뭐뭐 동안이라고 해서 사건이 일어나서 지속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다. 즉 시간의 길이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예문 보도록 할게요. She started to study psychology 2 years ago. She still studies psychology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he has studied psychology for 2 years라는 문장으로 합쳐서 의미를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합치는 문제들이 유형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풀면 되겠느냐? started, 시작이 과거인 거를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요. 날짜가 얼마나 지속이 됐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 있는 또 다른 문장상에서는 still, 여전히라는 말을 통해서 현재 완료 시제의 포인트인 과거에서 시작,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렇게 동사상에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왜 has가 쓰였다고? 그치, 주어가 she니까 라고만 얘기하지 말라 했었지. she가 뭔데? 3인칭 단수 이기 때문에 동사가 has로 s가 붙어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for, 부사도 전치사도 일단 동그라미 치고 slash 처리하라고 했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since라고 하는 거는 뭐뭐 이후로 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쌤 아까 말한 것처럼 사건이 시작된 시점, 언제인지 구체적인 연도를 굳이 말을 하는 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밑에 있는 예문 보도록 할게요. I started to raise the pine trees in 2017. I still raise the pine trees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7년도에 여기 있는 소나무를 기르기 시작을 했다. 시제가 과거인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작한 날짜가 여기서는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뒤쪽 문장상에서 still, 여전히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완료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started라는 동사를 보시면 뒤쪽에 투부정사 이게 실제 행동이 될 테니 동사가 have raised로 나와 주실 거고요. 2017년 나왔으니까 since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밑에 있는 step 하나 보도록 할게요. since라고 하는 거 뒤에는 절이 올 수도 있대. 쌤이 구랑 절 잘 관리하라고 했었죠. 절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치, 문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문장은 뭐랑 뭐로 최소 구분이 된다? 주어, 동사 이거 계속 했었지. 즉 since 뒤쪽에는 주어, 동사가 올 수가 있다는 거야.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는 거야. 해석상. 근데 이때 since 절 문장에서는 과거 시제를 쓴다고 해. 이거를 왜 굳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since면은 이때 이후로라는 뜻이긴 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는 옛날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해온 행위는 지금도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 since 뒤쪽에 있는 문장이랑은 따로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I have raised the pine trees since I moved to this town 이라고 했었어. 그러면은 얘네들의 시간 순서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I have raised는 계속해서 길러오고 있었던 거야. 과거부터. 근데 언제 이후로? 라고 하니까 내가 이 마을에 왔었던 이후로. 내가 마을에 온 이 사실 자체는 과거잖아. 지금도 이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과거로 따로 분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번거로운 문제들이 있긴 한데 푸셔야죠. 푸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 practice 6까지 한번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